상대의 공격에 저항하지 않는 초전도체 축구 아주 잘 봤습니다. 요즘 안희수 감독님에 대한 여론이 진짜 바닥을 찍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감독을 맡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경기력이 좋거나 아니면 성적이 잘 나오거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팬들의 지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희수 감독님의 지금 여론은 경기력이 좋든 성적이 좋든 가장 중요한 팬들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는 점. 그 전형적인 이제 감독의 이제 감독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명확한 세태기. 사이클이 있나요? 그쵸. 우리도 확실히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구세주처럼 등장해서 이끌었다가, 요즘에는 막 안익수 감독님이 진짜 레임덕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무것도 통제가 되고 있지 않아. 주전도 바꾸지 않고, 응, 센터백 라인도 이 정도면 한번 변화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 한 번만 솔직히 패스 전방 빌드업이라는 툴이 있어서 빼지 못하더라도, 음, 김주성 정도는 오스마르를 내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포항전도 좀 불안하긴 했는데, 이게 대전전까지 이어지니까 확실히 이 수비 라인이 좀 실망스러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팀의 분위기나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선수들의 개개인 폼도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이고 사실 팬들 입장에서 선수단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훈련장에서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감독님이 지도를 하는지 당연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팀이 팩트로 봤을 때 지금 6월 달에 1승밖에 못 거뒀고 7월 달에도 1승밖에 못 거뒀고 이번 달에는 1승조차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님이 보이는 변화라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는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 이번 대전전 같은 경우에는 안희수 감독님이 참 우리 웬만한 선수들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 선수가 올 시즌에 거의 없을 텐데 이례적으로 감독님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시는 바람에 김진규 코치님이랑 김영철 코치님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대전전을 치렀는데 오히려 아닉스 감독님 때랑은 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그래도 시도하는 게 보였으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수학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실점이 많은 건 불만스럽긴 한데, 음, 전술이 뭐 잘못돼서 실점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초반 2대0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골을 먹힌 게. 근데 그거를 생각해보면, 수비 실수도 있었고, 결국에는 삼선에서의 그 기동력 저하의 문제가 터져서 두 번째 실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측면이 뚫리게 된 거예요. 음. 전술이랑 선수 폼 저하가 이렇게 같이 겹치니까 재앙이 재앙 같은 이제 이 와중에 3득점을 한 게 참 용하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지 사실 지금. 사실 후반에 그 패스 미스 한 번 잘못하면은 풀코트 프레스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대전은 대전은 공을 잡으면은 미드필더 한 4명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요. 음, 근데 서울은 뭐 역습 상황이 뭐 그렇게 크게는 없었지만 그런 대전이 이제 젊은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기동력을 확 이제 늘림에 비해 우리는 뭐 전문 윙어도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전술인가 이럴 거면은 전문 윙어를 왜 안 쓰냐 나상호 이렇게 45분 만에 뺄 거면은 음. 물론 나상호가 폼이 안 좋긴 했지만 아직도 그 벤치 멤버 짜는 거에 있어서 그 생각이 없나? 그러니까 뭐 아니스 감독님이 당연히 그 벤치에는 응. 앉을 수 없기 때문에 뭐 경기 중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큰 그림은 감독이 짜고 어차피 그렇지. 명단은 감독이 짤 텐데 그렇지. 아직도 그렇게 당하고도 생각이 없나 이 감독은? 뭐 파는 감독이 중심이 돼서 짜오는 게 당연한 아니 거고. 그 이시영을 그걸 후반에 넣는 게 맞아요? 차라리 이시영을 전반에 좀 나상호가 좀 폼이 안 좋으니까 나상호 약간 쉬게 하고 45분 동안 좀
수비적으로 가더라도 0대 0으로 좀 해서 후반에 승부를 내보자 하면서 이시영을 약간 수비적인 윙어로 두고 막 이래서 좀 밸런스를 맞추고 뭐 그렇게 해서 먹혔더라도 그러면 생각은 사실 이해가 가요. 음, 왜냐면 나상호가 폼이 안 좋은 건 다 아니까. 근데 이거는 뭐 계속 경기 결과 안 좋은데도 계속 중원 조합은 기성용 팔로세비치 오스마를 고집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기동력은 뭐 후반에는 팔로세비치 한승규로 이제 중원 조합 짜니까 수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역습 내내 맞지.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형편없다고 생각이 든 게 이번이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아, 올 그러니까 시즌에? 네, 올 시즌에 이렇게 어, 형편없다고 생각한 게 그 음, 전에는 그래도 팀이 뭔가 짜여진 구조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는 느낌이었다면 그 구조가 잘못돼서 우리가 그동안 좀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이번에는 구조가 있나? 음, 비온 존슨을 넣고 그러면 의도가 이제 김신진이랑 또 투톱을 세워서 박스 안에 뭐 볼을 투입해서 뭐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의미인데 정작 그 투톱에 서야 돼 김신진은 자기가 이제 레지스타 위치를까지 내려가서 공을 받아주질 않나? 그렇지. 그런 걸 그런 움직임의 정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음. 이게 대체 얘네가 뭔 생각으로 전술을 짜고 이거를 이행하는 건지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해가 많이 안 가는 운영이었어요. 뭔가 이번 경기에서 좀 드러난 불만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대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뭐 간단하게 먼저 브리핑을 해보자면 되게 결과만 봤을 때는 엄청난 뭐 명경기였다, 치열한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4대3 스코어로 저희가 패배를 했죠. 근데 이제 초반에 티아고에게 멀티골을 먹으면서 초반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중후반이긴 했는데 그 음, 두 골이 이제 사실 선제골은 그거는 뭘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음.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했다 이한범이. 아, 너무 나가 있었다? 아니 뺏는 건 좋은데 어. 그러니까 그 대전전도 좀 불만이었던 게 잔디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아, 맞아. 아, 나 맞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니, 잔디가 안 좋으면은 아니, 왜 아니 이렇게 안 좋아? 그거는 대전 탓이 아니고 왜, 어차피 여기도 콘서트 거기도 했나요? 태풍 똑같이 지나갔으니까 잔디 안 좋고 상암도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볼이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게 전반부터 좀 보였잖아요. 저희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좀 그래도 좀 걷어내 좀 안전지향적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치. 자기가 볼 이렇게 둔탁한 거를 좀 컨트롤하기 좀 힘든 환경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좀 왜냐면 그래야 큰 선수가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치. 그 판단을 해주면은 참 좋은 선수고, 참, 우리 입장에서도 고마웠을 텐데, 강팀 수비 선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북 애들이 그러는 거 봤어요? 난 그니까, 잘 못 본 것 같아요.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애들이 그러는 거 봤나? 첫 번째 실점 장면은, 물론 선수들의 개개인의 집중력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실점 장면이긴 했지만, 지난 방송에서 제가 안희수 감독님이 그때 포항전에서 보여줬던 좀 색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나상호 선수가 오른쪽 윙어인데 오히려 막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빈 오른쪽 자리를 팔로세비치가 커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워두고 박수일 선수한테 커버를 맡긴다. 그래서 박수일 선수가 되게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날 딱 그 자리에서 실점의 기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중앙선에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앙선의 오른쪽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오른쪽 윙어가 커버를 해서 같이 수비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를 그냥 비워두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오재석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크로스라기보다는 그냥 가운데로 뻥 찔러줬는데 그게 이제 비어있던 티아고 선수한테 처음 연결이 됐고 그게 다시 마사에게 그리고 다시 티아고에게 하면서 사실 티아고의 마무리도 잘하긴 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도 자꾸 센터백들이 커버해야 되는 범위 자체가 너무 넓어지고 선수들이 한 명이 맡아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가뜩이나 기동력의 강점을 가진 팀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숫자 싸움에서 밀리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선수의 집중력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벽히 이거는 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던 실점이다. 뭐 티아고가 잘한 건 둘째 치고.
기동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성이었고, 그 상대가 또 이제 기동력이라면은 어디 안 뒤지는 대전이었다는 것도 이제 문제고, 음, 이 경기는 확실히 좀 주세종이 있고 없고가 대전이 왜 이게 큰지 알 수 있는 게임이었다. 이게 주세종이 볼을 쭉쭉 뿌려주면은 그쵸. 전방에 한 4명, 3명이 이제 달려들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기동력을 전혀 이제 전반부터 그냥 압도당했잖아요. 그냥 뭔 생각으로 아직도 기성용 기파로를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조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상대를 봐가면서 좀 다르게 조합을 바꿔야지 어떻게 하나로만 이게 찌를 낸다고 해서 빠를 내는 팀한테 우리가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찌를 내거나 묵을 내는 팀한테는 음, 그게 먹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찌를 낸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에 맞게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승모는 또 갑자기 명단에 없어졌고 벤치 명단에는 또 뜬금없는 서재민이 앉아있질 않나.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 감독이 완전 새택이라 생각해요. 이게 이제, 뭔 생각으로 스쿼드를 운영하는지 그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로 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스쿼드 운영의 연속이고 그 와중에 또 쓰는 선수만 계속 쓰니까 기성용이나 오스마르는 또 체력이 또 이제 바닥나가고 있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점점 스스로를 옥죄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가불기 요소만 만들어주고 있는 게 쓰던 선수 계속 굴린다? 이러면은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팬들 입장에선 당연히 선수 계속 이렇게 갈고 하는데 선수 체력이 되겠냐? 그러면 결국 다 감독 탓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이 그래도 감독을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9월 휴식기까지 이게 반전이 안 되면 음, 이게 애매하긴 한데 그냥 차라리 대행으로 가는 것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 했는데 완전 팀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음, 이 감독으로 이제 12경기를 앞으로 더 이끌어가야 되는데 물론 뭐 광주처럼 광주도 굉장히 기나긴 무승 행진이었죠. 그거를 뭐 끊어내고 다시 올라갔고 제주도 10경기 넘게 못 이기다가 지난 경기 승리를 해서 좀 반등의 요소가 있긴 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서울은 아직 4경기밖에 못 이기긴 했으니까. 아니, 서울은 그래도 중간중간 꼬박꼬박 가끔 한 번씩 이기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승점 차가 적냐? 그니까 뭐, 제주는 뭐 10경기 동안 뭐 못 이기고, 광주도 뭐 부진했었고, 대전도 보니까 많이 좀 부진했고 이러던데, 대전도 많이 부진했는데 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해졌냐, 우리랑.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경질이라는 게 진짜 팀이 위험한 상황이지 않는 이상은 경질이라는 선택지를 꺼낸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지금 우리가 초반에 굉장히 좋은 페이스로 그리고 좋은 위치에 안착해 있었던 거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지금 뭐 5등, 6등권 정도라고 봐야 되니까 이대로면 하스 가는 건 시간 문제고요. 그쵸. 이게 계속 될 때는 진짜 오버 좀 섞어서 강등권이랑도 승점차가 좁혀질 수는 있겠다. 뭐 우리가 강등을 당할 거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좁혀질 수는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야. 실제로 강등권 갈 가능성은 그래도 지금 12인 수원FC랑 23, 수원FC가 23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38점이니까 15점 차이면, 12경기 남은 상황에서 15점 차이면은 그렇게 막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강등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이 또 강등권과 엮이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또 역대급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스다. 그리고 그걸 쓰지도 않고, 자체 하드 모드로. 그쵸. 그냥 하스다. 음. 그 스쿼드 뎁스 그렇게 그 스쿼드를 그렇게 두툼하게 가져가고도 결국 쓰는 선수는 정해져 있고 전형적으로 지금 안 되는 팀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되게 지금
꼴 보기 싫거든요. 꼴 보기 싫은데도 경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 알기 때문에, 대안이 그리고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맞고, 뭐 그런 지금 것도 대안 있지. 구하는 것도 당연히 어려운 거 맞고, 그리고 이 시즌 중에 경질해버리면은, 뭐, 구단이 어떤 플랜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플랜이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기존의 계획이, 아니스 감독님 올 시즌 말까지 정해진 계약 기간 다 끝나고, 딱 빠이빠이 하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 감독 선임해서, 뭐 미리 구상했던 감독님을 선임해서 그 다음으로 맡겨간다. 이 플랜이 있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아니스 감독님이 지금 중간에 경질해 버린다고 하면은 그 감독님을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원래 계획했던, 그러면은 그렇죠. 또 그 계획이 다 빠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올 시즌은 그래도 아니스 감독님 욕을 할지언정, 뭐 잘라야 된다, 자진 사퇴 혹은 뭐 경질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여주는 거는 진짜, 빨리 시즌 끝나라. 제발 더 이상 떨어지기 전에 시즌 끝나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어. 아니, 그리고 팀이 너무 빠르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 맞나? 이게 한 경기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실점 이런 게. 음, 아, 그러니까 차라리 결과는 어쩌면은 사일사일 할 때가 나을 수도 있다. 아하,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공격의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역습에 더 취약해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수비도 이제 중앙 수비나 이제 측면 수비 이런 선수들이 이제 커버해야 범위도 늘어나고 안 그래도 나름 무더운데 이제 체력은 떨어져가니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좀 악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전 아니면 이제 반등기였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 경기 울산이니까. 그렇죠. 이번 달에 지금 1무 1패를 기록한 상황인데, 남은 8월달 일정이 대구와의 경기, 울산과의 경기인데, 뭐 울산이 최근에 흐름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서울 킬러지 않습니까? 서울이 울산에 아니, 또 호구지 않습니까? 서울이 폼이 좋아도 울산한테 그렇지. 비, 비길 가능성도 몇이나 될까? 지금 몇 년을 계속 지기만 했는데, 뭐, 이거는 진짜 그쵸. 기대하기 힘든 경기겠고, 그렇다고 하면은 대구 전 때 1승 어떻게든 걷어가지고, 6월달 1승, 7월달 1승, 8월달 1승이라도 맞춰야 되는 상황이지. 그니까 차라리 그냥 이제 다시 4일4일로 돌아가더라도 한승규가 다시 이제 좀 폼이 돌아왔잖아요. 음, 어찌됐든. 그러면은 좀 한승규를 넣어서 좀 밀집 수비를 깨부실 수 있는 조합을 쓰든가. 음, 이승문은 왜 다시 안 쓰는 건지 뭐, 설라 보니까 약간 좀 부상 부상이 있는 건가요?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다시 한승규를 좀 중용하는 게, 왜냐면 이제 대구전은 어차피 걔네는 또 템백 하다가 음, 이제 세징야 에드가 고재현으로 이제 역습할 게 뻔하니까. 그러면 조금 한승규처럼 수비 깨부시는 데 좀 적합한 선수를 좀 중용을 하지. 또 기파로가 나오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센터백 조합도 바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음, 그러니까 이한범은 이제 사실 못 뺄 것 같고 그 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스마르 정도는 내려서 대신 이제 측면에 이제 좀 발빠른 박수일이 좀 약간 수비에 좀 집중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김진야 선수는 최근에 몇 경기 봤는데, 음. 아, 갈수록 리그원 수준과는 좀 동떨어진.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패스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이제 패스 미스가 되고 막 그런 걸 보면, 아, 이 선수가 이번 시즌은 오히려 안 뛰는 게 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수준으로 이제 좀 내려가고 있는 게 보여요. 이러다가 또 다음 시즌에 또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음. 시즌은 좀 여기서 반전을 시키긴 글렀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어쨌든 박수일 이태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전술 변화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조합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뭐 아까 세발라가 4일4일 시절이 그나마 조금 더 나았던 것 그러니까 같다라고 얘기한 차라리 것처럼, 조합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경기 중에 잉여 자원이 발생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2-3-1 식으로 결국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성용 선수와 오스마르 선수가 사실상 투볼란치 형태로 거의 센터백과 붙어서 두 선수 다 빌드업 할 때 센터백이랑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까지 높은 위치에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이게 정작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경기 중에는 실제로 수비 진영에 빌드업 한답시고 5명, 막 6명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팔로세비치 내려오잖아요. 그게 또 더 짜증나는 게 후반에는 이제 투톱을 세웠는데, 오히려 후방에서 공을 더 많이 만져, 그러니까, 이 팀이. 어, 정작 전진 패스 한번 하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상대 수비에 끊기면은 또 세컨볼은 또 음, 기동력이 좋은 또 대전 선수들이 잡고 또 역습하고 우다다 하면은 우리는 또 그거 수비 커버하느라 이제 풀코트 한번 뛰고 그러면 체력은 체력대로 떨어지고 그치. 해설도 그거 지적했거든요. 서울이 좀 비효율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대전이 이제 공격 한번 하면 서울은 그거 막는 과정에서 체력이 다 떨어진다고. 결국에는 후반 막판에 연달아 2골 먹힌 것도 그거랑 크게 상관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그치. 단순히 선수들의 집중력이, 최근의 집중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기 중에 그렇게 많이 뛰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후반전에 했는데 계속 역습 맞을 때 정신적 피로감도 있었을 테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돼서 막판에 그런 실점의 빌미들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비효율의 참사가 결국 이어진 거고. 이효율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팀이 완전히 좀 무너지는 게 느껴진다. 음, 왜냐면 비원 조슨도 어쨌든 데뷔를 했는데 이 선수의 장점이 전혀 나오질 않는다. 이게 아직 한 경기일 수는 있겠지만, 아니, 이 선수가 울산 시절에도 봤던 분들 알겠지만, 이 선수가 키가 크지만, 발밑에서 플레이하는 거 더 좋아해요, 이 선수가. 그렇게 막, 소위 말하는 그렇게 막, 머리로 축구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약간 밀리치과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어쨌든, 이 선수한테 맞춰주는 게 지금 서울이 해야 될 일인데, 전혀 뭐 고려하지 않고 차라리 뭐 그러면은 투톱을 놓으면은 그동안 많이 했었던 크로스라도 좀 많이 올려보지. 크로스를 올리지도 않고 그냥 뭐 아무것도 그냥 뒤에서 공만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인천전 때는 무지성 크로스만 올려서 욕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정반대로 간다니까. 정작 이 경기 때는 그쵸. 앞에 비온 존슨, 일류첸코 놓고서 차라리 크로스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후반 막판에 그 오스마르 선수를 빼고 비온 존슨을 넣었잖아요. 후반 중반에. 네. 그러면서 야, 그 당시에 이제 미드필더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수를 던졌다. 강수를 던졌다. 진짜 공격 đặc 공하겠다 이거다라고 했는데 어라? 김신진이 왜 내려와?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한다니까. 어. 그걸 하면은 그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해보고 안 돼서 먹히면은 뭐 그나마 이거에 대한 비판은 그래도 좀 덜 생겼을 수도 있겠는데, 음. 아니, 전술의 변화를 아니, 그래도 숫자의 변화를 줬는데, 하던 거는 똑같이 하니까, 예전이랑. 그치.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중원만 옅어지고, 수비 숫자만 하나 줄어든 거잖아요, 서울은. 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대전이 더 역습을 많이 시도하고, 더 왕성하게 이제 젊은 자원들 이제 막 배준호도 이 경기 정말 잘해줬고, 신상은이나 유강현 이런 선수들 이제 많이 뛰어다닐 수 있는 선수들 넣고 이제 서울 선수들을 많이 괴롭혔죠, 이 선수들이. 음. 그러니까 체력을 많이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뭐 후반 막판에 죽고 연달아 실점하는 데는 이 이민성 감독의 이런 용병술이, 사실 용병술이라 할 것도 없는데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당해줬으니까 용병술이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잘한 것도 있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도 훨씬 큰 게 서울이 삽질을 한 게 더 크다고 봐요. 자멸했죠. 근데 이게 뭐 엄청 서프라이즈한 그것도 아니었어. 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대전 선수도 에너지 레벨 높은 거 당연히 알고. 그쵸. 우리가 만약에 선제 실점을 하게 됐을 때 대전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 당연히 알고. 그리고 요즘에 웬만한 팀들은 다 수비할 때 진짜 공격수들까지 내려가서 하프라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다 수비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게 현대 축구의 같이 하죠. 흐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일단 볼 돌려야 되니까 뒤에서 5명 선수 배치해 놓고 근데 앞에 상대 선수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뚫기가 어렵네?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축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시즌 전체에 대한 흐름과 플랜이란 게 있는 것도 맞지만 90분 경기 내에서 어느 시점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고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숨 고르고 어느 시점에서 승부를 걸겠다라는 90분 내에서의 게임 플랜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요즘에 안희수 감독님의 서울 축구는 그게 전혀 없어. 그냥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뭐라도 되겠지. 이 생각. 그냥 옛날 우리 체육 시간 때 체육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야 체육 시간 됐어? 공 던져줘. 그러면은 체육 시간 그 동안 야 니네 공 차. 이런 느낌이야. 90분 됐어? 경기 날이야? 그래 야 공 던져줄 테니까 니네 잘 차. 알아서 언제 해. 뭘 하고 어느 타이밍에 뭘 하고 어느 타이밍에 누가 뭘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플랜이 전혀 없고 안희수 감독님은 계속 벤치에서 게임 안 풀리면은 허탈한 듯하게 넋나간 표정만 그렇게 짓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세발라가 우리 카톡방 안에서 레임덕 효과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다들 농담처럼 넘겼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사실 절 몰랐거든요. 그래서 스플릿 들어가기 전까지 최대한 그래도 상스만이라도 해놓으면 그러니까 상스가 최대의 목표더라니까, 이 팀은. 그러면은 어차피 강등은 없으니까 솔직히 개판 치더라도 아, 우리가 욕은 하겠지만 팀이 위기에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래 어차피 다음 감독 와서 이 선수 저 선수 골라내게 쇼케이스나 해라라는 그런 생각으로 축구 보면 되긴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상승만이라도 가달라는 겁니다 지금 뭐 스플릿 갈리기 전까지 7경기가 지금 남아 있는데 많이 위태위태 하거든요. 우리 7경기 지금 남은 게 이제 대구 홈, 울산 홈, 수원 원정. 네. 그리고 광주 홈, 제주 원정, 수원 FC 원정, 전북 홈이잖아요. 그리고 대구도 진짜 요즘 안 좋은 게 얘네도 5경기 무승이고 얘네 7월에 이겼나? 못 이겼을걸요? 7월에 제주 한번 이겼구나. 7월 7일에. 음.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얘네가 무승이고 이제 인천한테 3대1로 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은 건 쟤네나 우리나 똑같고 근데 우리는 또 홈이야. 그러니까 이 경기 때 비겨도 우리가 손해고 뭐 지면은 그냥 이번 시즌 그냥 종친 거고 지면은 대구한테도 이제 1점 차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렇게 가면은 9등으로 내려가는 것도 꿈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주말에 진짜 대체 아니스 감독님 축구를 뭘 리뷰를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돼가지고 작년 이맘때 방송을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얘기 하고 있더라. 그때도 그러니까 똑같이 아니스 감독님 그래도 올 시즌까지는 맞춰보고 올 시즌 끝나고서 감독님 새로 데려오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그렇다면은 이제 9월 휴식기까지 이제 반등이 안 되면 김도훈을 데려오는 그러면 또 한 1년 반, 2년 정도 소방수로 또 쓰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26년에는 또 이제 김도훈 감독이 안 될 것 같으니 이제 또 신태용이 풀렸다더라. 신태용을 데려오자. 아니다. 외국인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이제 옛날 프리미어리그가 그랬듯이 우리도 공공재 감독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쓰자. 김학범 감독님도 쓰고 그 뭐 좀 김상식 감독님도 쓰죠. 이왕 된 거면 이제 단기 감독으로 그냥 이번 시즌은 단기 감독은 김상식 감독님 데리고 오죠. 그냥 음, 뭘 해도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작년 이맘때쯤 방송을 들어보니까 와, 우리 1년을 어떻게 더 버텼냐. 그때도 진짜 경기 막 재미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가 하소연을 근데 제가 했는데 네 제가 그때 대전 원정을 그때 전에는 갔던 사람으로서 그런데 3대2로 졌어도 음, 박수 치면서 나갔어요. 잘 괜찮다고 잘했다고. 그건 올 시즌 초반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때 초반에는 3대2여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뭘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운이 안 좋아서 진 거지 괜찮다. 2골 따라갔고 잘했다 했는데 오히려 4대3으로 진 거는 이제 한 골을 더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굉장히 더럽고 팀이 망가진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씨, 얄밉게 딱 한 골씩만 더 따라가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뭐 동점 만든 게 하나도 없어. 계속 추격골이었어. 이 세 골 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쵸? 저는
대전전 이거 볼 때 3대1 됐을 때 이제 후반 41분 거의 끝나기 직전에 3대1 딱 됐을 때 그냥 껐어요. 네. 아, 졌다. 씨, 에라이 다 끝났다 하고서 껐는데 나중에 보니까 4대 3이 되어 4대 있죠? 3이 돼 있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 그래가지고 뭐 뚱라드 표현으로는 개평 받았다 막판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대구년도 똑같이 하면은 좀 많이 화낼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화나는데 아니 씨 팬들을 다 내쫓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날 대전 원정 경기가 뭐 잔디 상태도 참 여름에 뭐 태풍 영향이든 뭐가 됐든 많이 안 좋았고 올 시즌 초반 에도 대전도 잔디 되게 좋다고 칭찬 많이 받았던 구장이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역시 태풍이 쓸고 가면은 아무리 뭐 그래도 그 와중에 저는 몰랐는데 한쪽에 서울 팬들 있고 또 반대쪽에 서울 팬들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완전 갈라치기가 돼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뭐 연맹에서 뭐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아, 대전 구단이 막 우리한테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2층은 못 쓰고 이런 건가? 모르겠어. 근데 좀 이상하죠. 좀 이질적이긴 했죠, 이게. 음, 저는 뭐 앞에서 좀 이런 불만과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아예 그래도 뭐 긍정적인 그래도 좋게 본 게 아예 없진 않거든요. 일단 가장 얘기가 나와야 될 거는 윌리안 선수가 그 골 넣었잖아요. 네. 와, 그것도 저 혼자 또 드리블들 막 해가지고 골 넣고 그리고 친정팀 상대로 골 넣고 그것도 임대로 온 건데 그냥 세레머니를 박아버리대. 그래서 그거 보고서 너 이미 마음은 와 있구나. 너 이미 완전 완전 이적할 이적해야죠. 생각이구나. 그렇죠. 윌리안 정도면은 뭐 이렇게 든든한 크랙이 또 없잖아요. 내년에 일단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영입이 일단 윌리안 완전 영입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또 내년에 선수단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나상호 선수도 이제 자유계약으로 되고, 그러니까 풀백이나 이런 걸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윌리안 선수가 이날 거의 풀타임을 뛴 셈이죠. 후반 40분쯤에 나왔으니까. 근데 확실히 뽀른반의 능력도 있고 가끔 이렇게 터져주는 크랙. 벌써 이번 시즌 6번째 골을 넣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나상호 선수 그때 막 한창 처음에 득점왕 포스 달릴 때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결국 기록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윌리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많이 경기도 거의 못 나왔는데도 이렇게 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주고 있으니까 참 든든했고 가장 좀 서울 팬들 사이에서 그래도 설렘의 대상이 됐던 건 한승규 선수가 아니었을까. 아, 예. 이날 이제 후반전에 바로 투입이 되면서 기성용 선수와 나성호 선수가 빠지고 이시영 선수와 한승규 선수가 투입됐는데 이거지. 제가 전반전에 답답했던 포인트가 그러니까 기성용과 오스마르 조합은 그래 원래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정작 그 위에서는 팔로세비치가 자꾸 내려오고 정작 중요한 그 상대 박스 앞 공간 있잖아요. 네. 그 공간을 아무도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앞에 공격수들이 있어봤자 거기에 선수가 연결고리로서 없으니까 그냥 멀리서 얼리 크로스 마냥 때려주고 그러면 불확실한 패스니까 상대방한테 뺏겨서 또 역습당하고 이런 패턴이 전반전이었는데 후반전에 딱 그 한승규 선수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오스마르 선수 옆에 팔로세비치 선수가 서면서 그래 너 차라리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 해라 그 대신 한승규가 앞에서 와 그 가운데를 딱 잡아주더라고. 그러니까 사이드로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숫자가 부족할 때 지원하러 나가는 거고 중앙에 자기가 있어야 할 때는 무조건 중앙에서 어떻게든 볼을 받아주고 거기 안에서 뒤로 돌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으니까 와 이게 내가 알던 한승규지. 그러니까 무조건 측면으로 빼진 않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가운데에서 해보려고 해.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맞지. 그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사실 그 자리로 기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서울 팬분들이 야 이제 한승규 좀 써라 뭐 팔로세비치를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세발라가 뭐 오스마르를 한번 센터백으로 써도 되지 않냐 김주성 선수 좀 휴식도 줄 겸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차라리
기성용과 팔로세비치 조합을 놓고 그 앞에 한승규를 놓는 것도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팔로세비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키핑력과 그렇죠. 그래도 볼을 지켜주는 힘도 있고 이게 장점인데 단점으로는 플레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공미로 쓰기에는 좀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이. 그게 문제였는데 차라리 플레이메이커 자리에서 기성용 선수 보좌해주고 앞에서는 가운데에서 한승규 선수가 버텨주고 거기서 돌격대장 역할을 해주면은 오히려 볼도 더 전방으로 잘 배급이 될 테고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 정도면 한승규를 이제 좀 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그리고 쓸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시즌 끝나고 또 군대도 가야 되는데, 공익이겠죠, 이제. 네. 뭐 공항민 선수처럼 한다고 쳐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이제 서울 팬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다시 한번 좀 돼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한승규 선수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후반전에 보여줬고, 결국에는 후반 막판에 솔로 플레이로서 득점까지 이뤄냈잖아요. 네, 그 자기의 특유의 장점이었던 막 빨빨거리면서 뛰면서 드리블 착착착 측면으로 착착착 해가지고 바로 그냥 슈팅으로 때려가지고 이창근 선수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했는데 네, 사실 이런 슈팅 중앙에서의 슈팅 시도도 후반전 초반부터 계속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PK까지 얻어내면서 일류첸코 선수의 득점을 또 기점이 됐죠. 할 만큼 다 했죠. 그러니까 음 한승규 선수는 팀이 이렇게 오히려 팀이 망가져야 잘하나? 이런 선수들이 왜 이렇게 서울에 많은 거야? 팀이 망가져야 잘하는 선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 조영욱이라든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S로는 윌리안 선수가 받았고 A로는 한승규 선수, 박수일 선수, 일류첸코 선수가 받았는데 일류첸코 선수는 물론 뭐 득점을 어쨌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류첸코가 S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야, 네, 그것도 PK를 한 번에 못 넣고 그렇게 꼭 넣어야 했나? 필드골 넣었으면 됐죠. 그러니까 필드골로 세탁을 한 셈이니까 참, 여러모로 부정적인 요소들은 많았지만, 그래도 좀 위안 삼을 수 있는 거는 한승규 선수가 이쯤 되면 부활의 신호탄이 되려나? 아니면은 혹시나 앞으로 남은 스플릿 전까지 7경기, 그리고 스플릿 포함해서 12경기, 한승규가 하드캐리하는 그런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봤어요. 그리고 이제 비온 존스는 이제 김신진이 왜 선발인지는 알겠다. 음. 근데 김신진 선수 그런 한 줄평이 있어요. 김신진 느린발, 이태석의 폭망 크로스, 무생무치 비온, 백종범 오락가락 머뭇머뭇 이렇게 한 줄평을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저는 네. 이날도 김신진 선수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 아쉬운 건 헤딩을 제대로 못 맞춰. 그 찬스가 전반에 있었지. 그 기성용이 떠다 매긴 거거든요, 그거. 맞아, 맞아. 그거 놓친 건 아깝지. 그거 골대로만 갔으면 난 들어갔다고 봐요. 아무리 음, 이창근이어도. 음. 그거를 못 넣으니까, 이게 게임이, 어쨌든, 서울이 못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그거 하나 넣었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게임 양상이 약간 서울한테 바뀌지 않았을까? 음. 그런 아쉬움이 있죠. 작은 아쉬움. 그치. 그것까지 해주면 좋긴 한데, 그거를 못 넣긴 했지만, 그래도 이날도 뭐 전방위적으로 뛰어주면서 그래도 좋은 모습 그렇죠. 보여줬고, 오히려 최근에 그 나상호 선수가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도 전반전이 끝나고서 빠졌는데, 저는 좀 그 장면이 인상 깊었거든요. 그 전반전에 약간의 역습 찬스 같은 상황에서 팔로세비치가 좀 먼 거리에서 스루패스 형식으로 찔러줬는데 그게 음, 상대방한테 걸리고 막 나성호 선수가 누구에게 내는 짜증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짜증을 내고 막 엄청 화를 그렇죠. 내는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렇게 화낼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화내는 걸 보니까 최근에 심리적으로도 되게 많이 몰려 있구나. 득점왕 하고 싶은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자코랑 주민규도 같이 지금 득점 침묵이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똑같이 11골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득점왕을 하고 싶은데, 음. 그게 좀 조급해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탯만으로 보면은 나상호 선수가 올 시즌 지금 11골 4도움이면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두 자릿수 득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네. 그리고 공격 포인트로 봤을 때도 1등이고. 아, 그니까 한 번 정도는 좀 후반에 좀 코로 다시 좀 한번 내려가도 되지 않나?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 자충수를 계속 감독님이 두고 있는 건데, 지금 스플릿까지 7경기, 스플릿 포함해서 12경기 남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그동안 기용 안 했던 선수들 기용하기가 쉽겠냐고. 뭐 세발 얘기한 것처럼 나성호 선수 벤치로 내리면은 그 자리에 선발로 뭐 김경민 선수라든가 임상엽 선수라든가 이렇게 기용을 해야 되는데, 감독님 입장에서 믿고서 선발 기용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팀이 이러지. 그렇지.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으로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감독들이 이렇게 쓰는 사람만 쓰다가 나가거든요. 음. 대부분의 안 풀리는 감독들이. 근데 이번에는 선택지를 많이 줬잖아요. 이 선수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얘도 한번 써볼래?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다 마련해 줬는데 왜 이렇게 편식을 하는 거야 대체? 김경민은 쓰지도 않고 정작. 그러니까 사실 김경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정말 많이 컸고, 뭐 멀티 포지션도 가능하면서 체격도 크고, 그리고 달리기도 빠르고, 그 상무 시절 우리를 상대로 넣었던 득점 장면, 서울 팬들이 비시즌 동안 정말 많이 돌려봤잖아요. 김경민 선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 기대했던 모습을 아예 보여줄 수가 없어. 경기에 나서질 못하니까. 음, 그래서 팀이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면은 감독으로서는 뭐 내부적으로는 무슨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하면은 선발 라인업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벤치 자원의 구성 변화라든가, 뭐 전술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떠한 것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저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내고 있는 거고요. 벤치 멤버로는 다른 거 안 바라고 제발 그 구멍 나는 포지션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발 라인업 중에서 어느 포지션이 문제가 생겨도 그 대체 자원이 다 벤치에는 있었으면 좋겠어. 그놈의 그 다양한 멀티 포지션 선호 말고 음, 전문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좀 구성을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뭐 김진야 선수도 분명 올 시즌에 윙어 자리로서 나와서 몇 번의 번뜩인 모습을 보여준 건 있긴 하지만, 그게 확률 자체로 봤을 때는 낮다는 거를 다 봤잖아요. 그러면은 김진야 선수는 진짜 측면 수비수 자원의 벤치 멤버로서 쓴다고 하면은 적어도 윙어는 누구를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 그래서 대전전을 보고서 굉장히 빡친 우리 셋 중에 한 명인 뚱라드가 몸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한마디 거들겠다고 들어왔거든요. 일단 제가 대전전을 그 이번 주말에 해남을 좀 갔다 왔어요. 네, 해남에서 이제 할머니 집에서 좀 잠깐 봤는데, 이게 스코어가 4대 3이었잖아요. 네, 이거는 스코어로 설명이 안 되는 그 무기력함 또는 뭐 음, 무능함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경기다. 그래서 이 경기를 통해서 다들 확신하지 않았을까. 감독을 당장 이제 내년 시즌에 무조건 바꿔야 된다라는, 음, 어, 맘 같아서는 당장 가고 싶죠. 그 뚱라드는 그래도 당장은 아니네, 아직까지는. 멘탈 좀 잡았네, 아니, 다시. 뭐, 아니, 사실 매물이 없지 않나. 지금 당장 아, 데리고 올 수 있는 매물이 아, 아마 구단도 준비를 그쵸. 안 했을 거고, 그, 구단 입장에서 명분을 좀 찾으려면은, 그래도 이번 시즌까지는 계약 기간 주고, 내년에 재계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사실 이 경기를 디테일하게 못 봤어요. 제가 진짜 후반 막판에 좀 많이 봤어요. 어, 그 전반에 오스마르도 나간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 후반, 중반에 나갔지. 예, 그래서 제가 딱 킬 때는 오스마르가 없었고, 음, 기성용도 없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못 받은 선수들이 막 뛰고 있더라고요. 이시영이라든지, 뭐, 한승규라든지. 근데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이 경기 감독이 없었던 것도 몰랐고, 근데 감독이 있으나 없으나 별반 차이는 없더라고요, 경기력에. 음. 그래서 더 느꼈죠. 아, 이 감독의 어떤 효용이 없다. 이 팀은 지금. 뭐, 없어도 문제가 없으면 없애도 된다.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거기 이제 더해서 감독이 있어도 달랐을까? 아, 뭐, 오히려 감독이 있었으면 한승규를 못 받겠지. 그렇네. 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딱 후반 딱
막판에만 좀 봤거든요. 음. 근데 저는 한승규 선수가 물론 골을 넣었지만 물론 그 공격적으로 전진을 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미스가 나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 전반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전방에서 볼 트래핑 미스가 너무 많았다. 음. 그리고 비온 존슨도 오히려 딱 그 이 경기만 봤을 때는 그 다운그레이드 가브리엘을 본 느낌이었다. 아, 이날 경기 약간 한정으로. 이날 경기 한정으로는 어. 다운그레이드 가브리엘을 본 느낌이었다. 그래도 가브리엘은 몇 골 넣었다고. 아, 그 몇 골이나 가브리엘은 넣었다고? 한 골 넣지 않았나? 아니, 2골 넣었어요. 아. 골도 그렇지만 일단 공이 뜨면은 머리에는 됐거든요. 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가브리엘은 공이 뜨면 일단 머리에는 됐는데 얘는 약간 머리도 잘 못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이 코칭 스태프들의 얼굴을 봤을 때 약간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진규 코치도 이거 경기 이게 약간 손을 놓은 느낌이고 사실 냉정히 얘기해서 이 판은 이민성 감독이 제대로 짜온 판에 다 모든 게 갇혀버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온 존슨을 넣으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크로스 공격으로 나가겠죠? 볼 전개가? 그럼 사이드에서 이제 뭐 사이드백들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질 좋은 크로스를 올리려고 할 텐데 그거를 대전이 미리 봉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크로스가 그 제일 효과적이려면은 그 최소한 그 페널티 에어리어 그 꼭지점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올려야지 효과적인데 얼리 크로스는 사실 의미 없다는 건 우리 의미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건 다 알잖아요. 음. 근데 대전이 얼리 크로스는 하게끔 내버려 뒀지만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압박을 세게 걸어서 크로스가 제대로 못 올라오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크로스들이 올라올 수가 없고 뭐 거기서 압박을 좀만 세게 걸어도 우리 선수들이 크로스가 떨어지는 건 아마 10개 구단 그러니까 대부분 구단 팬들이 알 텐데 음. 일단 이건 대전이 비온전스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비 전술을 좀 바꾼 게 주요했던 것 같고 그렇게 막히다 보니까 코칭 스태프들도 약간 의지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아, 마음의 상처를 그리고 뭐 입으셨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수에 밀렸죠. 그리고 저는 이 경기 후에 그 설라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글은 그거였어요. 이정효 감독을 재평가해야 된다. 왜요? 미리 그 열 몇 경기 전에 네. 이딴 축구로 졌다는 게 분하다라는 아니, 거를 아니, 아니, 이딴 축구 말고 저런 축구. 왜 저런 축구라 이렇게, 했나? 왜 하여튼 과장을 그렇죠. 하십니까? 그래서 저런 축구에게 졌다는 게 굉장히 분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어, 저 감독 왜 저래 했는데 어. 이미 황의조 없으면은 저런 축구라는 거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다. 이정효 감독님은. 그래서 이게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글을 보고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시즌 초부터 사실 저는 뭐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경기력이 그렇게 근데 뭐 많은 팬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 경기력은 경기력이 별로였어도 결과는 가져오니까. 별로였는데 왜 결과는 가져올까? 이거는 황의조의 개인 능력이었다. 음. 황의조가 그 압박이 정말 심한 자리에서 등지고 돌려주고, 뭐 등지고 돌릴 때 아니면은 바로 그냥 드리블해서 침투해버리고, 그리고 슈팅 가져가고, 그러니까 골은 못 넣었지만 계속 황의조한테 수비수들이 몰리게 해주고, 지금처럼 뭐 비온 존슨이 수비수 한두 명 달고 한 0.5초 만에 뺏기는 게 아니라 황의조는 그래도 한 3에서 5초 정도 갖고 있다가 이제 전개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공간이 나니까 뭔가 서울 축구가 경기력이 뭔가 황의조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게 경기력 그 골을 가져오고 했었는데 지금 뭐 비온 존슨이나 일류첸코나 뭐 김신진이나 뭐 사실 거기서 또이또이 한 거지 그렇죠. 뭐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이러니까 박동진을 또 왜 임대 보냈냐라는 얘기 또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은 어, 상승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상승 가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경쟁 팀들이 광주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쟁 팀들보다 축구를 못 해요, 지금. 그렇죠. 전반적으로 축구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인천이나 제주, 인천, 제주 두 팀 중에, 인천, 제주, 대구까지 이 세 팀 중에 한 팀이 올라오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이게 또 인천은 아침 좀 소화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좀 뒷심이 좀 딸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이미 힘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사실 비슷하다 생각은 하는데 우리의 유일한 희망, 인천의 아침. 많이 희망이 없죠, 지금. 그래서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는 이시영 선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이시영 선수도 보면서 살짝 왜 안 나오는지 알겠다 싶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와야 될 선수가 아니에요. 그게. 원래 백업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거를 자주 쓰는 감독이 문제인 거지. 그렇긴 해. 그리고 이제 후방 빌드업이 문제다라고 막 다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후방 빌드업이 문제가 아니라 후방에서 전방으로 공이 못 가는 게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아, 음, 전적으로. 맞아. 후방 빌드업 자체는 사실 이 후방 빌드업이라는 말 사실 좀 저는 좀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려고 축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모든 감독이 그럴 거예요. 맞아. 아니, 그 후방 빌드업이라는 말 자체가 후방에서 전방까지 볼이 운반이 된다는 뜻이어야 되잖아. 그쵸? 우리는 후방에서 놀잖아, 그냥.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게 후방 빌드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바르셀로나 티키타카 시절 보면은 후방에서 볼을 정말 많이 돌렸지만 음, 그때 뭐 있잖아요. 그 패스 30몇 번 하고 골 들어간 거. 음, 바르셀로나가. 그 가면 영상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 볼을 계속 돌리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전방에 들어가서 이제 골 넣었는데 뭐 그게 그때 바르셀로나의 트렌드였다면 요즘 뭐 작년 EPL이나 해외 축구 보면은 전방으로 사실 공을 빠르게 침투해가지고 골을 넣는 장면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약간 점유율은 떨어져도 공격 침투를 다양화해가지고 골 넣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는 후방에서 볼을 짧게 갖고 있다가 전방으로 공을 빨리 투입하는 어떤 그런 색깔을 갖고 축구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아닉스 감독은 그 공을 뭔가 점유하면서 공을 전방으로 운반을 하고 싶은데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그걸 왜 안 되는지 찾아야 되는 게 감독인 것 같은데 전혀 해답을 못 찾는 것 같고 사실 이 경기는 팔록세비치가 좀 많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막판까지 뛰는 거 봤을 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뛰기는 많이 뛰었지. 그러니까 요즘에 아니스 감독님 축구하는 거 보면은 약간 후방 빌드업 집착? 그 예전에 그러니까 아까 뚱라도 얘기했던 1011 시즌 이때 바르셀로나가 진짜 티키타카로 전 세계를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로 2012 때도 그런 색채가 되게 많이 나오면서 전 세계 팀들이 그놈의 티키타카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시메온의 그 막 지식 축구 이런 거 나오고 무리뉴의 버스 세우기 막 이런 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축구 트렌드가 막 바뀌었는데 애매하게 2013년, 14년, 15년 딱 요즘에 애매하게 티키타카에 집착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티키타카의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제서야 막 후방 빌드업 티키타카에만 집착하는 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약간 지금 서울이 보여주고 있는 축구가 그런 축구 아닌가. 그냥 만족도르. 그냥 후방에서 볼 잘 돌렸다 도르.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죠. 그래서 겨울에 월드컵 했을 때 안익수 감독님이 뭐 경기 막 다 찾아봤다면서요. 대체 뭘 보신 거야? 아니 트렌드가 아까 뚱라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속도전으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수비 라인 자체도 막 진짜 토탈 수비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뚫기 위해서 빠르게 볼을 배급하고 좁은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순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서울은 정작 뒤에서 슬렁슬렁 볼 돌리고 상대가 수비 복귀할 시간 다 주고 그때부터 공략해 보겠다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는 게 옛날과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포인트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슬픈 얘기지만, 남은 시즌 동안은 계속 그러지 않을까. 뭐, 여기서 솔직히 선수 한두 명 갈아치우고, 전술 포인트 조금씩 바꾼다고 해서 큰 기조 자체가 변할 것 같진 않고, 결국에는 우리를 포함한 많은 서울 팬분들이 올 시즌 끝날 때까지는 버티는 데 좀 주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리고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그 추가골을 계속 먹히는 장면이 이게 너무 쉽게 먹혀서 음, 좀 이게 수비도 많이 좀 이렇게 망가졌나 이게 그러니까. 약간 대전 애들이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고등학교 축구 가끔 보면은 그 수준 차이가 많이 벌어진 팀들이 골을 이런 식으로 넣거든요. 음, 약간 뭐 잘 차는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좀 조금 좀 떨어진 고등학교 상대로 막 이렇게 원투 패스 그냥 유리하게 넣어가면서 볼 넣고 하는데 이건 약간 그 한승규 선수가 한 골 따라갔을 때가 3대 2였나요? 그때? 예, 한승규 득점했을 때가 예, 아마 3대2.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약간 선수들의 약간 투지가 좀 올라왔었는데 뭐 생각보다 그 수비적으로는 좀 투지가 안 올라왔나 봐요. 이게 아,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가 확 올라갔는데 수비 라인은 그 분위기를 못 따라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쉽게 먹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박슬 선수도 이제 곧 군대 가잖아요. 네.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슬 선수가 군대 가버리면은 뛸 선수가 없는 것 같은데 김진현 선수 뛰어야지 뭐. 내년에 윤종규 선수 돌아오기 전까지는 김진현 선수 뛰어야지. 와 그나마 박슬이 지금 나은 것 같거든요. 이 사이드백 그렇죠. 중에서는 그나마. 그치. 근데 그 선수가 군대를 간다니까 와 지금 뭐 폼으로는 김진현 보고 대신 군대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아 그러니까 그 상무를 갔다 오는 게 물론 선수 경력에 조금 영향이 간다는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오히려 그 상무 시절이 발판이 되는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긁어볼 수 있는 기회인데 황현수 선수라든가 김진야 선수는 그것도 이제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되게 자진입대를 할 수도 그래가지고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를 보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구단이 발전하려면은 이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 이제는. 음, 그래서 물론 이제 한텐데 우리 구단이 공과 사를 이럴 땐 구분하고 막상 데려올 때는 또 비용 절감해서 데려와서 그게 문제긴 한데 네. 이제는 우리가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프랜차이즈 스타로 키우려고 했어도 아니면은 우리가 뭐 국면제니까 좀 오래 써보면 되겠지 이런 선수를 계속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내보내고 그 자리에 정말 좋은 선수들로 좀 채워놓고 그래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뭐 지동원 선수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진짜 저는 의문인 게 지동원 선수 연봉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뛰는 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 뭐 호삼은 좀 뭐 연봉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걔는 애초에 데려올 때 좀 연봉을 좀 주고 데려온 느낌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남은 경기에 못 뛰었던 선수들은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음, 어, 저는 이 내년에 어떤 감독이 오냐에 따라서 외국인 선수 구성도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구단이 뭔가 이 악의 순환을 끊겠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또 구단의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끝나고 그 18 시즌의 위기가 올 것인지, 2018년 때 그때 내보낸 선수들의 퀄리티를 전혀 못 따라온 선수들을 채워 넣으면서 음, 이게 한번 망가졌었는데 왠지 2024년에 그게 반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구단이 지금 돈을 썼는데 이 정도 성적표를 못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마 그 성과 평가나 그 반성을 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모로 좀 많이 바꿀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진짜 팔로세비치도 내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시즌 후에 진짜 저는 이번에 오스마르도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단 입장에서. 뭐 노세아가 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오스마르도 최근에 폼이 그렇게까지 썩 좋진 않잖아요. 지금 최근에 한 세 경기를 봤을 때. 뭐, 그렇긴 해요. 좀, 예. 그러니까 아쉬워. 우리가 어, 알고 있던 오스마르의 폼은 아니니까. 맞아. 예, 그게 이게 길어지면. 물론 나이를 감안하면 그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오스마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그 예전에 정말 커팅 잘하고 저 만능으로 잘했던 그 모습이 남아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단이 머리를 또 이제 잘 써야겠죠. 오스마르는 팀의 레전드 같은 선수인데 음, 오스마르를 이제 데리고 있을 거면은 이제는 더 이상 활동력이 미드필더에서 못 따라간다. 그럼 센터백으로 보직을 변경을 하고 그럼 이제 오스마르 정도의 어떤 임팩트를 가진 미드필더를 데리고 올 것인가?
아니면 그걸 이제 생각을 좀 해서 오스마르한테도 부담이 안 가게끔 이런 식으로 뭔가 세대 교체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대전전은 구단 입장에 되게 많은 숙제를 내준 경기이다. 이게 4대3으로 이게 뭔가 아쉽게 졌다 이게 아니라 솔직히 마지막 PK 이 장면 저 PK 안 나온 장면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런 류의 장면 뒤에서 이렇게 밀었다고 음. 그냥 이거 약간 몸싸움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되게 많아요. 특히 이번 시즌 K리그는 좀만 뭐 솔직히 죽탱이 날려도 그냥 자연스러운 어깨 움직임이다라고 말하는 리그인데 이 정도로 뒤에서 감싸 안았다고 PK를 음. 주는 거는 사실 이거 개평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 개평이에요. 이게 이번 시즌 우리 서울한테 너무 가혹했다. 그래도 마지막 1분이라도 한번 희망 고문해주자. 이렇게 해서 그냥 솔직히 PK 안 줘도 되는 거. 음. 약간 저는 PK 보고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빴거든요. 만약에 3대2에서 PK 줬으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음. 이거는 그래 한번 우리 살려주는구나. 근데 이제 4대2에서 그래 뭐 한 남은 시간 2분 남았는데 한번 한 골 더 한번 넣어볼 수 있으면 넣어보던가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으로서도 리스크가 적지. 예, 뭐 4대3으로 끝날 가능성이 한 95%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음. 그냥 PK 하나 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막 한 1분 동안 이제 선수들이 뭐 열심히 뛰어댕기겠지 하는 그런 약간 아 이래놓고 또 이제 또 50 나오면 또 이제 입싹 닫고 뭐 이럴 거잖아요. 약간 야, 막판까지 긴장감 줬다잉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기분이 나쁜 경기입니다. 이거는 음. 우리 구장도 상황이 지금 개 같던데. 그쵸. 황당하네요. 그래서 서울은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번 주말에 바로 대구와의 홈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잔디 상태가 어떨지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나마 잔디가 좋아야 그래도 축구를 잘했던 서울인데 그마저도 또 안 좋다고 하면은 오히려 명예로운 죽음 각인가 하는 그쵸? 또 생각도 들고. 이 사태로 사실 대구는 호재입니다. 아, 그렇지. 대구는 차라리 낫지. 대구는 사실 진짜 완전 초효율적인 뭐 그들의 입장을 표현하면은 뒤에서 그냥 롱킥 빵 때리고 앞에 이제 빠른 애들 다 달려들고 음. 뭐 그런 축구를 하는 팀이니까 대구는 오히려 호재죠. 잔디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호재지 얘네들은. 대구가 최근 분위기는 안 좋긴 하지만 예전에 그 딸깍 축구 한창 또 유행 돌면서 우리도 딸깍 축구 한번 제대로 당했었잖아요. 그나마 남은 8월 일정이 대구와 울산 두 경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대구라도 잡아야 좀 울산전을 어차피 좀 마음을 내려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딸깍 축구에 또 당할 것 같은 불길한 또 예감이 들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요즘에 서울 축구를 보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그래도 어느 팀은 잡을 수 있지, 어느 팀은 잡을 수 있지, 얘네는 잡아야지 이렇게 마인드가 있었는데 요즘은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부터 들어가지고 여러모로 좀 아, 날도 더운데 축구도 참 안 도와주는 그런 시기네요. 이 팀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음. 그래서 이번 주말 대구 그래도 홈 경기니까 또 많은 서울 팬들이 서울라이트 보니까 참 그게 웃겨. 그러니까 다들 경기 끝나면은 막 욕을 엄청 하셔. 근데 다음 예매 일정 언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시 홈 경기가 또 찾아오면 또 귀신같이 끌릴 수밖에 없는 게 축구 팬의 숙명이다 보니까 또 이번 주말에 있을 대구전 시간도 딱 좋네. 토요일 날 7시 반이면은 다음날 이제 휴일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좋은 날 많은 관중분들 가실 텐데 이 관중분들 가슴에 대못 받지 않게 부디 그래 내가 이제는 경기력은 양보할게 결과라도 좀 가져오는 경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뚜레 뚱라드 네, 세발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